한밤중 모든 동물들이 헛간에 모였습니다. 쥐부터 소까지 발굽과 날개가 섞인 숨결이 가득 찬 공간. 그 중심에 선 건 늙은 돼지 한 마리였죠. 그는 말했어요. 인간은 우리 노동의 열매를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그 순간부터 농장은 전쟁터가 되었고 혁명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인간보다 더 인간 같았던 동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권력 앞에 서서히 무너져간 이상의 기록입니다. 잠들기 전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내일의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몰라요. 함께 걸어가 볼까요? 헛간은 낡고 어둡고 축축했어요. 빗방울이 지붕 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긴장된 고요를 깨고 있었죠. 한기 어린 공기가 집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니고 모든 동물은 익숙지 않은 무언가를 예감한 듯 숨을 죽인 채 자리를 지켰어요. 늙은 수퇴지 올드 메이저가 낡은 나무 상자 위에 천천히 올라서요. 그의 귀는 축 늘어졌고 옆구리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눈빛은 그 어떤 늙은 말보다도 그 어떤 사나운 개보다도 강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일하는데도 늘 배가 고픈 걸까요? 쉰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고 집더미 뒤에서 자던 양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이 농장은 돌아가지 않소.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배고픔 속에 눈을 감습니다. 작은 병아리는 어미의 날개 아래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고 황소는 커다란 발굽을 옮기며 몸을 일으켰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졸지 않았어요. 인간은 우리를 도구로 여깁니다. 젖을 짜고 털을 깎고 달리지 못하면 도살장으로 보내죠.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인간이 빼앗아 갑니다. 집 사이에서 쥐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고 멍청해 보이던 오리조차 눈을 껌뻑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올드 메이저는 말해요. 하지만 꿈은 있습니다. 동물들이 주인이 되는 농장. 평등이 숨쉬는 세상. 그는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오래된 노래 한 곡을 은조리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짐승들, 아일랜드의 짐승들. 처음엔 어색하게 따라하던 동물들. 하지만 곧 멜로디가 헛간을 가득 채웠어요. 복선은 두 눈을 감고 코를 킁킁였고 양들은 조용히 따라 불렀으며 쥐는 집 위를 뛰어다니다가 멈춰섰고 꼬마 병아리 하나는 조용히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건 꿈이었고 바람이었고 눈물이었고 무언가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이었어요. 그날 밤 농장은 아주 조용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심장이 지금 막 처음으로 뛸 준비를 마친 것처럼요. 며칠 후 올드 메이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낡은 집더미 위에서 그의 숨결은 마치 꿈처럼 쓰러졌죠. 동물들은 그를 위해 묵묵히 흙을 퍼다 무덤을 만들었고 그 위에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꽂았어요. 말도 닭도 고양이도 그 어떤 울음도 터뜨리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동자엔 이상한 빛이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 헛간은 이전보다 더 자주 가득 찼습니다. 비밀스러운 회의가 이어졌고 동물들은 그날이 오기를 조용히 기다렸죠. 그리고 어느 흐린 새벽 존스 씨는 전날 밤 술에 만취한 채 밥 주는 시간도 잊어버렸습니다. 기다리던 돼지들 나폴레옹과 스노우볼 두 마리가 앞에 나섰고 짧고 강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제 됐다. 굶주린 동물들은 더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외양간의 문을 부수고 곡물 창고로 몰려갔고 개들도 짖으며 뒤따랐어요. 존스 씨가 총을 들고 나타났지만 복서가 앞발로 밀쳐내고 소들이 일제히 울부짖으며 덮쳤어요. 사람들은 놀라 도망쳤고 그렇게 매너 농장은 해방되었어요. 집 위에 앉은 새 한 마리도 날지 않았고 풍경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어요. 동물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끝난 걸까? 정말 자유로운 걸까? 그 순간 한 마리의 암탉이 조심스레 울타리를 넘었고 작은 병아리 한 마리가 그 뒤를 따라 뛰어오르자 동물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세상, 그들의 법,
그들의 삶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해가 뜨기 전 동물들은 아직 흙먼지가 가시지 않은 마당에 모였습니다.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낡은 마구간 위에 올라섰고 모든 동물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죠. 이제부터 이 농장은 매너 농장이 아니라 동물 농장이라 부르겠습니다. 스노우볼이 외치자 어린 양이 먼저 울음소리를 터뜨렸고 뒤이어 닭, 소, 말, 당나귀까지. 조용하던 농장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헛간 안에 모여 가장 중요한 일, 이제부터 따르게 될 7계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스노우볼은 앞발로 천천히 벽에 글을 써내려갔어요. 거칠지만 힘있는 붓질로. 1. 두 발로 걷는 자는 적이다. 2. 네 발로 걷는 자 혹은 날개를 가진 자는 친구다. 3. 동물은 옷을 입지 않는다. 4. 동물은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5. 동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6. 동물은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두운 벽 위에 새겨진 글씨를 말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한 줄씩 읽으려 애썼고 닭들은 그 의미를 작은 소리로 서로 속삭였어요. 그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한 마리씩 고개를 끄덕였고 어느새 그 규칙은 마음에 새겨졌죠. 그리고 그날 오후 동물들은 존스 씨의 낡은 옷가지와 채찍들을 한가운데에 모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불꽃이 타오르는 동안 누구랄 것도 없이 영국의 짐승들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 그 노래는 자유의 선언처럼 농장의 하늘을 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모든 동물들은 새로 청소된 헛간에 옹기종기 모여 잠들었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며 내일의 세상은 오늘보다 따뜻할 것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밤의 어둠 속에서 조금씩 삐걱거리는 바퀴 하나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어요. 햇살이 따사로운 아침, 동물들은 여느 때처럼 밭에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당나귀 벤자민은 묵묵히 쟁기를 끌고 말 복선은 나는 더 열심히 를 외치며 땀을 흘렸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돼지들은 일터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헛간 근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우리는 지적 노동을 막기로 했어요. 작물의 분배, 교육, 농장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스노우볼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다른 동물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이 마음 한켠에 스치고 지나갔죠. 며칠 뒤엔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유가 사라진 거예요. 젖소들은 의아해했고 닭들도 웅성했지만 돼지들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우유는 돼지들의 건강을 위해 쓸 거예요. 애초에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 말에 동물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더 똑똑한 돼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터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돼지들이 밥상에 사과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 뇌 건강을 위해서예요. 우리라도 쓰러지면 이 농장은 다시 인간의 손에 넘어갈 거예요. 스노우볼의 말은 그럴듯했죠. 하지만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던 벤자민은 오랫동안 입을 꾹 다문 채 그늘 아래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그는 알았는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모든 혁명은 조용히 스며드는 불균형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 계절이 바뀌고 추운 바람이 농장을 스치던 어느 날 동물들은 새로운 꿈에 들떠 있었어요. 전기를 끌어와서 헛간에 전등을 달고 물을 데우고 겨울에도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꿈. 이 모든 아이디어는 스노우볼이 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설계도를 그렸고 헛간 벽에 분필로 풍차의 모습을 빼곡히 채워갔어요. 우리가 직접 만든 힘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눈빛은 반짝였죠. 동물들은 그를 따라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달랐어요. 늘 조용히 스노우볼의 연설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 속엔 불길한 계산이 숨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대토론이 열렸습니다. 동물들은 풍차 건설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고 스노우볼은 마지막 연설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린 더 이상 인간 없이도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고 많은 동물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순간
헛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나폴레옹의 비밀 무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개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스노우볼은 놀라 달아났고 개들은 그를 헛간 밖 들판 끝까지 쫓아갔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은 두려움에 말을 잃었고 나폴레옹은 조용히 단상 위에 올라 말했어요. 스노우볼은 반역자였습니다. 그의 거짓 꿈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이 농장을 이끌겠습니다.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이 그저 머리를 숙이고 밭으로 향했죠. 그날 이후로 헛간 벽엔 새로운 문장이 생겼어요. 지도자는 항상 옳다. 그리고 그렇게 동물들의 꿈은 한 사람의 권력 아래 조금씩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스노우볼이 사라지고 농장은 나폴레옹의 목소리로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연설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스퀴러라는 말 많은 돼지가 대신 설명했죠. 나폴레옹 동지는 동물 전체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계세요. 풍차 건설? 그것도 원래 나폴레옹 동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스노우볼은 늘 몰래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우리는 구한 거예요. 처음엔 어리둥절했던 동물들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도록 훈련되었죠. 스퀴러는 늘 달콤한 말로 현실을 포장했고 그 말 끝엔 항상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이 든다면 그건 당신이 충분히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조용해졌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언제부터인가. 풍차 공사에 지친 동물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감시하는 눈이 생겨났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클로버가 조용히 헛간의 7계명을 바라보다가 눈을 의심했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 문장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클로버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많이 일했으며 이젠 자신이 어리석어진 기분이었거든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선 어렴풋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누구 하나 입 밖에 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날 밤 스노우볼을 쫓아냈던 개들의 모습을 잊지 못했으니까요. 그 누구도 다음날 사라질까 두려웠으니까요. 혁명을 노래하던 영국의 짐승들은 금지되었고 대신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농장의 하늘이 낮에도 어두워 보이기 시작한 건 겨울이 깊어지면서 농장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워졌어요. 동물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내며 풍차를 세우는데 하루하루를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돼도 복서 그 듬직한 말은 말했죠. 나는 더 열심히 일하겠다. 나폴레옹 동지는 언제나 옳다. 복서의 말은 언제나 동물들의 지친 마음을 조금은 일으켜 세워주곤 했어요. 그 믿음 하나로 모두는 우리의 풍차를 위해 힘을 모았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풍차가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멘트도 얼어 있었고 벽돌도 다듬어지지 않은 채 쌓여 있었던 탓이었지만 나폴레옹은 단호하게 외쳤죠. 스노우볼의 짓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눈에 띄게 날카로워진 개들이 헛간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밤이면 누군가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렇게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눈빛은 무거워졌고 동물들의 어깨는 더욱 구부러졌죠. 복서조차 점점 기운을 잃어갔어요. 그의 갈색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서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트럭 한 대가 그를 데리러 왔죠. 복서가 병원에 간대요. 나폴레옹 동지가 병원비도 다 부담해 주신대요. 하지만 벤자민, 그 늙은 당나귀는 조용히 트럭을 쳐다보다가 말없이 속삭였습니다. 그건 병원 마차가 아니야. 그건 도살장 트럭이야. 복서가 트럭 안에서 발굽으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소리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고 그 다음날 아침 헛간엔 복서의 희생을 기리는 사과 한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스퀴러가 말했죠. 복서는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고 그 대가는 최고급 술 한 병이었다.
동물들은 그 말을 믿어야만 했어요. 믿지 않으면 자신들이 견뎌온 모든 고통이 아무 의미 없게 되어버리니까요. 계절은 몇 번을 지나갔고 매너 농장은 이제 동물 농장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그 본질은 어쩌면 더 어두워졌을지도 몰라요. 처음엔 모두 평등했죠. 하지만 점차 돼지들은 사람처럼 침대에서 자고 사람처럼 옷을 입고 심지어는 사람처럼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나폴레옹은 농장 한가운데 가장 높은 언덕에 집무실을 세웠고 거기서 절대 군림했죠. 그는 더 이상 동물들과 이야기하지 않았고 대신 스크윌러가 매일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 그 말은 벽에 적혀 있었지만 처음에 이상하게 여겼던 동물들도 어느새 익숙해졌어요. 생각할 힘조차 빼앗긴 채 그저 다시 하루를 견디는 것밖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어요. 돼지들과 인간 농장주들이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카드 게임을 하며 웃고 있었어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 거짓 웃음, 그리고 나폴레옹이 인간처럼 잔을 들고 외쳤던 말. 우리는 이제 인간 농장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동물 농장은 다시 매너 농장으로 돌아갑니다. 창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물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땀을 흘렸는지, 무엇을 위해 풍차를 지었는지, 왜 친구를 잃고도 눈물을 삼켜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혁명은 끝났고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았어요. 단지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었죠. 조용한 밤이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선 변화를 꿈꾸는 누군가가 더 나은 세상을 믿고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동물농장은 속삭입니다. 진짜 변화는 권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감시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 그저 동물들의 우화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생각의 씨앗 하나 살며시 놓아두고 갈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편한 밤 되세요.